시작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제가 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재판 하나가 끝났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게 1심 재판이 끝났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거의 제가 했던 것 중에서 1심만으로 따지면 제일 오래 걸렸던 사건 같은데, 근데 그래요. 제가 상담하면서 처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이, 변호사님, 이 소송 시작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제가 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재판이라는 게 이기고 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당연하죠. 이건 얼마나 걸리는지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재판의 결과만큼이나 언제 끝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 처음 하시면 당연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정말 간단한 소송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저희도 답답해요. 사실은 변호사들도 진짜 빨리 끝내고 싶어요.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는 겁니다. 이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도 재판 오래 걸리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일 늘어나고 법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재판 길어지면 또 이렇게 의뢰인분들 또 달래드리는 게 큰일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도 이렇게 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도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첫 번째로는 절차 때문에 그래요. 일단 민사소송에서는 이 송달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절차에서부터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이 송달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상대편에게 이 소장, 우편을 보내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소장을 상대편한테 우편으로 보내는 거면 빨리 보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소장을 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 그거를 또 정리를 해서 재판부 배당을 한 다음에 그거를 송달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오래 걸리려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얼마나 빨리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법원에서 이걸 다 분류해서 배당하고, 또 재판부 배당하고, 송달하고, 피고가 또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피고가 또 안 받는다, 또 주소가 불명이다, 주소가 좀 정확하지 않았다, 어떤 좀 보정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또 이거 보정하는데 최소 한 달에서 석 달 훅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소장을 받으면 또 상대편한테 답변서를 제출한 기간을 또 한 달을 줘요. 한 달 이상 주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가 훅 지나가 버립니다. 재판을 시작하는데 최소한 2달 이상 걸리죠. 2달이 뭐예요? 이렇게 좀 절차가 좀 지연되다 보면은 소장 등 3개월, 6개월, 심하면 1년이 있다가 첫 재판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재판 시작하는 데만 이 정도가 걸릴 수가 있다고요. 자, 이게 재판 안 해보신 분들이 정말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첫 재판 기일 잡힐 때까지가 이 정도 걸리는 겁니다. 이제 막 재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답답하시겠죠. 앞으로 얼마나 긴 시간이 있어야 이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로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작에만 이만큼의 기간을 날려먹고, 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본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본재판은 보통 변론 기일이 5회에서 한 10회 정도가 걸려요. 민사의 경우에는 원고 이야기 듣고, 피고 이야기 듣고, 증인 신문하고, 증거 추가하고, 이런 것을 재판 기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최소 5회에서 10회 이상 잡혀요. 그리고 이 변론 기일마다 한 달 정도 텀이 있거든요. 우선 한 달씩이나 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한 재판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기일을 잘 잡아주질 않아요. 실제 재판부에서도 그 정도 잡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려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이렇게 해도 최소한 5개월에서 거의 10개월, 1년이 훅 지나가는 거죠. 본 재판에만 이 정도가 걸리는 거죠. 재판이 끝나도 여기서 또 선고기일 잡고, 선고 기일 이후로 또 확정되는 시간이 또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평범한 소송도, 민사소송은 1년 이상 걸려요. 뭐라고요? 평범한 소송. 아주 평범한 소송도 최소한 이 정도는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거나, 피고가 주소 불명이거나, 그 피고를 다시 찾거나, 그 피고가 다시 사실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재판 중간에 돌아가셨거나, 또 상속인 찾아야 되거나, 거기다가 1심으로만 안 끝나고 2심, 3심, 대법원까지 끈질기게 양 당사자가 다투게 되면은 진짜 이게 민사에서는 몇 년씩 걸리는 사건이 그렇게 희귀하지가 않아요. 빈번하게 생깁니다. 저도 민사 전문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정말 민사 못 해먹겠어요. 자, 그러니까 기간으로만 보면은 민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형사는 편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형사재판, 이 재판만 보게 되면은 민사보다는 좀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재판만 보면 이 수사기관 단계를 넘어서 이 형사재판까지 갔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일사천리로 좀 진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일 진행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죠. 이런 경우라면 의외로 재판이 빨리 진행돼요. 선고까지 뭐 금방금방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일반인분들이 처음 이 형사재판에 나가시면 하다가 정말 정작 해야 될 거 하나도 못하고 형사재판 절차가 종결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죠. 자, 이렇게 근데 빨리 끝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기일이 좀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좀 변호사가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가 좀 직접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고 몸빵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이 초기 수임료가, 이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 높은 경우가 많고, 민사의 경우에는 워낙에 좀 지리한 긴 기간 동안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 성공보소를 좀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고소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면 한 9개월, 10개월 이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일단 재판까지 가면, 이 형사 법정까지 가게 되면은 의외로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외는 있죠. 반면에 이 같은 형사라도 경제사법, 횡령, 사기 이런 범죄는 또 민사만큼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제사법, 횡령, 사기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입증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할 것도 좀 굉장히 많죠. 진짜 저희가 자금 추적한 거, 자금 이책, 자금 흐름 이런 거 계좌 이체 기록 보고 있으면은 진짜 노안이 올 것 같아요.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경제사범의 경우에 피해액이 1억을 넘어서 2억, 3억, 10억 이렇게 높으면 이런 경우에는 중범죄고 소위 말하는 징역형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도 굉장히 입증을 철저히 해야 되고, 반면에 변호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재판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소송 유형이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이 민사와 형사의 약간 중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혼 자체나 친권, 양육권, 위자료, 여러분들 많이 싸우는 유책 배우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처럼 빨리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약간 민사처럼 진행이 됩니다. 재산분할 액수가 많으면, 쉽게 말해서 재산이 많으면 민사처럼 오래 걸려요. 상대편 재산 찾는 시간이 있고, 그걸 또 어떤 기업은 주장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사처럼 민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사처럼 거의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8개월 내지 1년 사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 순서로 보면은 민사가 가장 오래 걸리고, 그 다음 이혼, 그 다음 형사 사건, 이 정도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가처분이나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특허사건, 행정사건 이런 경우는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이 변호사가 이제 돈을 좀 받고 사건을 맡기는 이유가 변호사한테 물론 법률 지식이 많고 노하우가 많아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일반인 분들이 본인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게 엄청 많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본인이 돈이 많고 시간도 많고 법률 지식도 있다, 그러면 직접 소송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보통 일반인은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이 있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보통 재판은 무조건 평일에 잡히는데, 평일에 하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도 힘들어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 내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죠. 거기다가 증거를 내야 되지, 직접 하시려면 거기 증거 다 찍어서 내야 되지, 아니면 서류 내야 되지. 그 긴 소송 기간 동안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기도 한 거죠. 물론 변호사가 주어진 증거 안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략을 만들어 드리고 증거를 취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긴 소송 기간 동안 소송 절차를 꼼꼼하게 좀 안전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재판 유형별로 이 재판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도 실전 범죄를 알려드리는 현창윤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